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일입니다. 5월 25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가 왜 이래? 한 번에 5.9억이나 하락하는 아파트. 야, 5.9억이면 웬만한 대구에 있는 웬만한 국민평형 아파트 하나 살 돈인데요. 오를 때도 저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릴 때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수성구가 왜 이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수성 포레스트 스위젠. 요거 파동인가요? 수성구 파동? 네, 신천 강변저 상류 쪽에 위치한 그곳. 제가 요 숫자들을 세어보니까 공급 세대수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한 780세대 정도 되는데 통장 개수가 22개. 통장 개수가 22개 나오면서 전평형 순인에 미달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22, 뭐 1일 실거래 건수인가요? 도대체 청약 관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은 해낸다. 규제를 풀어내라. 일반적으로 해오는 방식이었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거치면서 큰 짝대기가 하나 생기면서 매물 개수 31,700개 정도 되고 있어요. 31,700개. 연초 25,700개 정도 수준에서 7,000개 정도. 거의 30% 가까이 늘어났네요. 전세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전세 물량 8,172개. 8,172개. 그리고 또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 공실로 두느냐, 임대를 놓느냐. 공실로 두더라도, 다주택자가 공실로 두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쌓여 나갈 테고, 공실로 두면, 그 손해보는 느낌은 거의 2배는 들지 싶습니다. 월세 물량 올해 들어서 대략 한 1,000개 정도 늘어났는데요. 거의 한 30% 이상, 한 35% 정도 물량 증가했어요. 전세보다 월세의 물량 증가가 더 빠르다. 전체 임대 물량도 완전 상승 추세. 거의 뭐 2달 정도 지켜보니까, 한 달, 2달 정도의 흐름을 놓고 지켜보니까,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어제 거래량 좀 이상했죠. 어제 거래량 44건. 너무 적다 싶었어요. 좀 거래량 충격. 지난 토요일 날도 거래량 한 22건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거래량 왜 이상하지? 이상하지. 적어도 너무 적다. 수상하다 했는데 거래가 오늘 다 몰려서 신고가 되었나봐요. 신고가 비율은 한 7%? 그리고 91건 거래. 5월의 거래, 이제 4월의 거래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요. 4월의 거래는 다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거래 신고 일수로 놓고 보면은 이제 한 5일치 신고 물량이 남아있어요. 그럼 한 30건 정도? 40건? 많아봐야 1050건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5월의 거래량 370건인데, 거래량 결코 4월의 거래량을 뛰어넘기는 힘들 걸로 지금은 보입니다. 가격 상단 부분 두산동 수성 SK 리더스뷰 요거 한 번씩 빵빵 터져줄 때마다 환호성을 치르던 그곳인데요. 뭐 56층 46층 층수 의미 제외하고 층수 의미를 제외하고 5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다. 요 밑에 가격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오늘 실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한 네 번째 정도 상위권 네 번째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뭐 날아가는 그 정도의 충격인데요. 이런 대형 평형에서도 야 이거 깡통 전세입니까? 뭡니까? 15층에 14억 전세까지도 있었던 곳. 야 이거 깡통 전세예요. 이거 수성동일 하이브리드 수성구가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오늘 상단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수성구의 대형 평형 그나마 버틴다고 했고 고가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 둘 속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 단위의 하락 거의 20% 가까운 수성 H도 2억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요. 중리동, 중리 롯데캐슬 이 대형들은 그나마 좀 버티는 편이었는데 대형들도 가격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수성구 오늘 하락거래 신고가 많네요. 보합 정도 수준도 보이고요. 나머지 보합 수준은 건너뛰고 월배 3전 그린 코앞 포레스트 이거 버티다 파나봐요. 이 정도면은 청약 당첨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았지 싶은데 15층 중층 정도 되고 뭐 가격 이래 됐으면 프리미엄도 최소한 막 8.8억까지 거래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 안전자리에서 한 2, 3억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꿈을 잠시 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가격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유림 노르웨이 아침 69평형 오늘 대형평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봤으면 거의 한 국민평형 정도 가격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거래가 좀 많이 보이네요. 요것도 인근 개발이 많이 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었던데 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 여기 보시면 같은 26층인데 7억 천. 자, 그 다음 상인동 상인화성파크 드림. 그 다음 여기 잘 버티고 있어요. 왜? 옆에 또 청약을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옆에 상인 센트럴 자이 분양을 하려면은 그나마 가격이 요것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또 기대 심리가 일부 작용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더유 이스턴 팰리스 여기 강 건너편에 히읗 들어가는 요 아파트, 제가 이 근처에 대장 아파트 세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기억은 못하겠고 아무튼 히읗이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나름 대장 아파트들이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억 단위의 하락들. 침산 화성파크 드림 침산동도 나름 이쪽이라면 나름 대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곳들인 것 같은데 그나마 대장이니까 거래가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큰 하락을 같이 경험하고 있네요. 대구 대연 LH 3단지도 최근 많이 거래가 신고되고 있는데 하락 거래가 많이 눈에 띕니다. 화원읍 천내리요 화원 천내 오강맨션 3억 9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CG 동아 아이위시도 억 단위의 하락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조금 하락하는 걸 건너뛰고 대실력 청아람 2단지 이것도 억 단위의 하락, 큰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하네요. 깡통전세 거의 다 깡통전세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이거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안심역 코롱하늘채도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하락.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대장 아파트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다 큰 하락이 나타나고요. 월성 우방타운 49평형 3억 천. 인근에 작년 말에 가격이 많이 오르던 그 무렵에 이곳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 2020년 초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큰 하락이 보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깡통전세 나타났어요. 좀 무서워요. 그나마 좀 덜 오른 곳, 그나마 안전한 곳, 요런 느낌을 가졌던 구축들 전부 다 피해가지를 못하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연식, 평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하락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오르락 내리락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 금리 발표되는 날인가요? 좀 떨립니다. 지금 거래량 많지 않은 상태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율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 6억 이상 거래량도 오늘 몇 건 있었는 수준인데 오랜만에 대형 평형의 고가 물건 거래 보내 했는데 몇 건 되진 않았어요. 거래 비중은 3.8% 정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구군별 거래량 봤을 때도 특정 구군 거래량 살아난다 이런 느낌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나마 3월, 4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던 모습도 있었지만 동구는 그마저도 오르지 않았고 동구절이 그나마 4월 거래 조금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 분양권 신고 어제 좀 거래량이 적다 싶었는데 오늘 많이 신고되었어요. 12건 중에 1건. 여기는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남산자이 하늘채 고점 대비 0.8억 하락. 남산자이 하늘채 인근 아파트들 영향 같이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진천역 라온 프라이빗 센텀 국민평형 거의 6억 정도의 거래. 6억 정도의 거래. 층수도 과거 22층보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억 단위의 하락 나타났고요. 죽전동 빌리브 메트로뷰 여기도 인근에 주상복합 많이 들어서는 곳. 주상복합 단지들이 크게 힘을 못 쓰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성 3점 그린코어 포레스트 요 이제 입주를 곧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내 손에 얼마 지지 못하는 거죠. 내 손에 5천도 못 지는 상태. 이 한창 청약 당첨되고 했을 때 이거 진짜 한 10억까지도 간다. 내 손에 5억은 진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아무튼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남산동 청랑 1세자의 요 평형은 좀 작은데요. 가격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였고 나머지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 1 74제곱미터 4억 4천까지. 이게 어느 동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태양하너스 3억 7천까지. 대명동 교대역 여기
평형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3억까지. 사실 3억도 큰 돈이에요. 전세 거래량. 기간에 제외하고도 112건이면 거래량 많고, 신고가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한 5% 정도 신고가. 그건 전세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거래 신고 생각보다 안 하고 배째라로 버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두 명 신고를 안 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신고를 안 했다면 처벌하기가 사실 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같이 단체 행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앞자리 바뀌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앞자리 바뀌는 것만 동그라미. 거의 다 앞자리가 거의 억 단위의 하락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앞자리가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한 9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까지 요거는 빼고 하더라도 거의 우리 눈에 보는 것 중에서 한 80%, 10중 8구, 10중 8구는 억 단위의 전세가 하락이 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돌려줘야 되는 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입주했던 남산자이 하늘채 3억 5천, 3억 5천 이 정도 거래. 3억 7, 8천까지도 올라가긴 했는데 3억 5천. 대봉도 샵 리비테르 3억 2천까지도 떨어지는 거래 보이고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2022년식인데 3억 4천에 거래가 되었는 것도 보이네요. 평균 전세 가격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요것도 충격이 한 번씩 옵니다. 금리 상승할 때마다. 작년 빨간색 금리 상승했을 때 8월 달에 상승했었나요? 그때 영향 별로 없는 듯 했었는데 10월 달에 되니까 바로 뭔가 꺾이는 현상들이 여기서 보였죠. 마찬가지 현상 또 한 번 충격들이 옵니다. 금리 인상하고 나면 바로 그 충격이 오지 않고 한 2달 정도 있으면 충격이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0.5% 오르는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그 충격의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4억 이상 전세는 많이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래도 10%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월세 거래량도 이게 신고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실제 월세가 많은 건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건 제외하면 90건 신고, 하루 평균 45건 정도 거래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특이하게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요일인 양,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평균 월세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임대 거래량은 예년보다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임대 거래가 예년보다 많다고 느끼시나요?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많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것 같잖아요. 신고율이 조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